그날 밤 공기요? 눅눅했어요. 진짜요. 탁상식의 초침이 톡톡 자꾸 제 등짝을 건드리는 소리 같더라고요. 종이 위에 수정액 냄새가 덜 마른 채로 휴대폰을 내려놨다가 들었다가 또 내려놨어요. 안 받자, 제발 오늘은 안 받자, 마음속으론 그러는데 손이 말을 안 듣는다니까요. 화면엔 낯선 숫자들이 주르르, 주소록엔 없는 뒷자리. 그래도 혹시 그 혹시가 또 이겼어요. 엄지를 슬쩍 통화 버튼에 올렸죠. 여보세요. 그 사이 1초. 어떤 날엔 그 1초가 1년 같아요. 집 안소음이 싹 사라졌거든요. 냉장고 진동도, 복도 형광등의 윙 마이너스 소리도, 바깥 타이어가 물을 밀고 지나가는 소리까지. 이어폰 줄 정리하듯 마음속이 괜히 정리되는 척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들렸어요. 오래돼서 더 선명한 그 목소리. 정우 아빠 나야. 제 귀가 순간 멍해졌어요. 물속 깊이 잠수했다가 갑자기 위로 튀어오를 때 귀가 퍽 하고 막히는 느낌 있죠? 심장이 탕 하고 세게 박동을 찍더니 시야가 살짝 어두워졌다 돌아왔어요. 머릿속 편집기가 미친 듯 돌아가요. 병원 복도에서 뛰던 날, 첫 납품 때 트럭 시동 소리, 제 손등을 덮던 그 사람 체온, 장모가 했던 우리 사위톤, 정우가 블록 쌓다가 으응하던 옹알이 정지재생역 재생이 번갈아 흐르더라고요. 정우가 요즘 많이 힘들어해. 당신도 이제 자리 잡았다며 우리 한번 얼굴 보자. 목소리요? 매끈했어요. 흠집 없는 도자기 표면처럼. 그런데 저는 그 밑바닥색을 알아요. 말 온도 낮고 문장은 단순하고 부탁 형식은 정중하지만 결론은 딱 하나. 필요하다. 뭐가 필요해요? 이번엔 제가 조건이에요. 왜 지금 와서? 제 질문이 시계추처럼 천천히 흔들려서 돌아갔나 봐요. 반대편에서 아주 짧게 숨을 고르더니 준비해 온 듯한 한 줄이 쿡 들어옵니다. 우린 가족이잖아. 철컥. 가슴속 어딘가에 걸쇠 잠기는 소리가 났어요. 문이 닫힌 건지 열쇠가 틀어진 건지. 가족이라는 두 글자는요. 사람을 하나로 묶기도 하고 칼처럼 싹둑 끊어내기도 해요. 제가 바닥일 때는 전화 한 통 안 오던 사람들이 제가 방송에 나오고 성공이라는 낯선 접두사가 제 이름 앞에 달리니까요.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복도 끝에서 발소리가 무성하게, 근데 묘하게 익숙하게 들려오더라고요. 기억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전화를 끊지 않았어요. 대신 오래전 제 속에 써두었던 문장을 꺼냈죠. 바닥에서 등을 돌린 사람에게 다시 손 내밀지 않겠다. 입술로 그 문장을 조용히 더듬었어요. 피아노 선율이 아주 천천히 다음 곡으로 넘어가는 것처럼. 그래, 한번 보자. 제가 그렇게 말할 줄 알았나요? 저쪽 호흡이 아주 살짝 가벼워졌어요. 이상하죠? 그 가벼움이 제 어깨를 더 무겁게 눌렀어요. 진짜로. 처음엔 1톤 트럭 하나였어요. 좁은 골목에서 후진할 때마다 옆집 아주머니가 창문으로 얼굴 내밀고 손짓해 주셨다니까요. 제가 납품하던 자파류요? 늘 비슷했어요. 물기 맺힌 채소, 새벽엔 더 무거워지는 상자, 생선 냄새가 살짝 남아 뭘 담아도 은근히 배는 그 비닐. 겨울엔 손등이 쩍쩍 갈라져서 테이프도 잘 안 붙었고요. 여름엔 땀이 팔꿈치 타고 흘러 상자 모서리가 축축해졌어요. 새벽에 나가서 밤에 들어왔어요. 낮엔 납품, 밤엔 계산서 위에 눈을 붙였죠. 숫자들이 줄 잘 맞춰 서면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어요. 청구서, 입금표, 세금 계산서, 할부 내역, 전기요금 고지서 종이들이 제 하루의 기록이 되고 낡은 영수증이 제 자존심의 증빙이었어요. 진짜로. 3년쯤 지나니까
1톤이 5톤이 됐죠. 변속기 감각도 핸들의 저항도 달라졌어요. 도로가 조금 넓어 보이고 세상도 조금 넓어 보였어요. 그 즈음 사람들은 제 이름 대신 사장님이라고 불렀어요. 달콤했냐고요? 달콤했죠. 동시에 숙제였어요. 그 세 글자를 지키려고 더 일찍 나가고 더 늦게 들어왔죠. 그 무렵 그녀를 만났어요. 셔츠 단추가 늘 같은 칸에서 반짝였고 문장에 군더더기가 없어서 좋았어요. 업무 마감은 보통 몇 시에 끝나요? 납품 끝나면 9시요. 청소까지 하면 10시. 고개를 끄덕이더니 제가 말하지 않은 것도 알아듣는 눈빛이더라고요. 늦게 끝나면 커피는 제가 살게요. 그 말이요?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내 하루를 인정해주는 증명서 같았다니까요. 처가의 첫인상도 단정했죠. 문화센터에서 강의하던 장모가 제 손을 꼭 잡고는 우리 사위, 손이 따뜻하네. 따뜻한 손 가진 사람이 결국 집안을 지키는 거야. 그 말 들을 때마다 더 버텼어요. 처제는 밤마다 과제에 파묻혀 있다가 형부, 도서관 데려다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졸린 눈 비비고 운전석에서 하품 참으면서 데려다 주고 다시 납품 명세표를 펼쳤죠. 결혼식 날 장모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우리 은혜 잘 부탁하네. 난 자네를 믿고 있어. 믿음을 부탁하는 문장 같았지만 사실 믿음을 선물하는 문장이었어요. 저는 진심으로 대답했죠. 제가 잘하겠습니다. 가족에게 부끄럽지 않게. 그 다음부턴 더 서둘렀어요. 장모 무릎 수술비요? 제가 냈어요. 처제 유학 가고 싶다고 해서요? 못했어요. 명절이면 제가 장 보고 고깃국 푹 끓이고 전 부치고 선물 챙기고 우리 사위 덕에 산다니까. 당신은 우리 집 영웅이야. 그 말들이요? 저한텐 단기 계약서였어요. 더 노력할 것. 도장 꽝. 매일 새벽 시동이 제 도장이었어요. 근데요, 여기 함정이 있었더라고요. 누군가의 집이 되려고 제가 저를 자꾸 비울수록 우리 집의 한쪽 벽이 조금씩 비스듬히 기울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제가 그 집의 기둥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뒤늦게 안 사실? 그 기둥은 사실 제 등뼈였어요. 제 등뼈를 빼다 받치고 있었던 거죠. 그땐 몰랐어요. 진짜로. 도미노요? 늘 사소해서 무서워요. 첫 장난감처럼 귀엽죠. 근데 한 번 넘어지면 줄줄이 웃기게도 정확한 순서로 무너져요. 첫 번째 도미노 거래처 도산. 수천만 원이 공기 중에서 증발했어요. 그날 하늘요? 유난히 맑았어요. 그래서 더 잔인했죠. 계산서의 미수란이 그날부터 굵게 먹히기 시작했어요. 두 번째 직원 횡령. 사장님, 저 정말 죄송합니다. 사과보다 CCTV가 더 솔직하더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검은 비닐봉지에 그의 물건을 담아 내보냈어요. 손이 떨렸죠. 화가 나서가 아니라 실망이 무게가 돼서. 세 번째 세무조사. 정상 영업 맞으시죠? 네. 장부 좀 더 꼼꼼하게 쓰셔야겠네요. 도장 찍는 소리 탁탁이 제 심장 박동하고 박자를 맞췄어요. 그 박자가 내일까지 이어질지 두려웠고요. 네 번째 경기 불안. 전화가 줄었고 발주가 줄었고 청구서는 줄지 않았어요. 임대료 밀리고 월급 늦어지고 트럭 할부 연체. 은행 창구에서 번호표 뽑는데 손바닥에 땀이 나서 종이가 달라붙더라고요. 고객님 연체 이자가 더 붙어요. 대답 대신 마른 기침이 나왔어요. 목이 메어서가 아니라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요. 그리고 어느 저녁 신용불량이라는 단어가 현관문 틈으로 슬며시 들어와 구두를 벗더라고요. 웃기죠? 그 단어를 제가 밖으로 못 내보냈어요.
집에 손님처럼 앉혔어요. 앉히고 나니 이놈이 자리를 키워요. 그래도 저는 집을 지키고 싶었어요. 사업 정리하더라도 집은 지키자. 정우 식탁은 건드리지 말자. 아이 침대 옆 탁상 시계만큼은 멀쩡히 돌아가게 하자. 그게 가장이라고 믿었거든요. 어느 저녁 현관 열고 들어갔더니 주방이 어두웠고 식탁 위엔 밥 대신 A사 한 장이 놓여 있었어요. 이혼합시다. 정우는 내가 데려가겠습니다. 연락하지 말아주세요. 종이 모서리가 유난히 날카로웠어요. 손끝이 스칠 때 베일 것처럼. 전화를 했죠. 벨은 가요. 받지는 않아요. 잠시 뒤 장모에게서 문자 하나. 은혜가 더는 못 살겠다네. 이쯤에서 그만 놓아주게. 설명이자 결론이었어요. 참 쉽죠. 문자 두 줄이면 한 사람이 무너져요. 남겨진 건 빈집 한 칸, 세탁도 안 된 셔츠 몇 장, 냉장고에 반쯤 남은 김치통, 그리고 사진 속 웃음. 그날 밤 제가 처음으로 소리내 울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지? 며칠 지나고 나니 질문이 모양을 바꾸더라고요. 왜 그 사람들을 가족이라고 믿었지? 잠만 자는 이불, 눅눅한 공기, 하루가 가라앉은 밤이었어요. 쾅, 쾅.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혹시 박진수 사장님 계세요? 문을 여니 검은 후드에 모자를 푹 눌러 쓴 청년이 서 있어요. 웃음이 어색한데 눈빛은 단단했어요. 저 성동시장 3번 출구 옆 커피 트럭 하던 정훈이에요. 기억하시죠? 기억났죠. 겨울 새벽마다 블랙 두 잔을 포개주던 손. 그 손등이 얼어붙을까봐 제가 내복 하나 건네던 날, 그 당황스러운 웃음까지. 그가 봉투 하나를 조심스레 내밀어요. 그때 사장님이요. 제가 다쳤을 때 병원비도 내주시고 추운 날엔 내복도 사주셨잖아요. 전 그걸 못 잊어요. 봉투 안엔 2장짜리 사업 계획서. 1인 도심 배달 작은 유통의 속도와 신뢰. 요약 목표, 초기 자본, 예상 매출, 리스크, 그리고 손글씨 메모들. 중간 창고 개인 점포 연계, 새벽 회수 시스템. 마른 침 삼키더니 그러는 거예요. 혼자 해보려 했는데 아무도 안 믿어줘요. 근데 사장님은 제 아이디어 알아봐 주실 것 같아서요. 그 눈빛에 간절함이 있었어요. 간절함은 사람을 흔들거든요. 제 마음도 흔들렸죠. 같이 하자. 정말요? 응. 창고 하나부터. 허름한 창고를 빌렸어요. 첫 달, 완전 적자. 사장님 이거 아닌가요? 아니다. 아직 안 된 거지. 둘째 달 주문 딱 한 건 들어왔을 때요. 우리 둘이 거의 울 뻔했다니까요. 왔어요. 왔어요. 진짜야? 장난 아니지? 장난이요? 절박한 사람한텐 장난도 없어요. 셋째 달 드디어 포기 얘기가 나왔고요. 사장님, 우리 여기까진 걸로. 잠깐만. 넷째 달까지만. 넷째 달 근처 식자재점 사장이 찾아와요. 창고 같이 쓰면 어때요? 그날 이후 바퀴가 굴렀어요. 정우는 기획기술물류를 죄다 맡았고 저는 현장 영업과 예전 거래처 인맥을 총동원했죠. 사장님, 새벽 2시 회수 동선 이렇게 바꾸면 40분 줄어요. 좋아. 그러면 5시 배송지 하나 더 늘릴 수 있겠다. 밤과 새벽이 서로 등을 밀며 지나가요. 그래도요, 그 등 미는 감각이 살아있다는 증거더라고요. 3년이 흘렀어요. 직원 20명. 적자는 사라졌고 흑자는 겸손했죠. 작년엔 지역 방송에서 우리를 다뤘어요. 작은 친절이 만든 재기, 작은 유통의 기적. 화면에 제 얼굴이 떴고 정훈이 웃었어요. 그날 밤 전 창고 불을 제일 늦게 껐어요. 등 뒤로 불빛이 지워질 때
속으로 중얼거렸죠. 사람이 사람에게 해준 작은 친절이 이렇게 돌아오는구나. 그리고 딱 일주일 뒤 돌아오는 발걸음들이 있었어요. 발걸음엔 늘 이유가 붙더라고요. 그 이유가 저는 이미 대충 짐작됐고요. 방송 나간 지 딱 일주일이었어요. 오전 회의 끝나고 커피 한 모금 들이켰는데 휴대폰 진동이 연달아 떨리더라고요. 사장님 어떤 분이 전화를 자신을 정우 엄마라고 그 한마디에 속이 쿵 내려앉았어요. 숨이 반박자 멎더라고요. 받지 마. 회선 바꿔. 그날만 그랬던 게 아니라니까요. 다음 날엔 장모, 그 다음은 처제. 톤이 다 같았어요. 요즘 바쁘다며? 정우도 아빠 보고 싶어 해. 대답 안 했어요. 대신 서랍에서 오래된 앨범을 꺼내 펼쳤죠. 마지막 장 식탁을 둘러앉은 사진. 제 눈이 반짝이더라고요. 그때 전 진짜 그들을 위해 산다고 믿었어요. 사진 덮으면서 속으로 피식 웃었어요. 이번 판은 내가 주도한다. 일부러 자리를 만들었어요. 회사 근처 한정식집, 방 하나 조용한 곳. 나무 스크린 사이로 따뜻한 증기가 들락거리고 물잔에 김이 살짝 서리더라고요. 먼저 들어온 건 장모였어요. 여기 너무 좋네. 자네 이제 이런 데서 밥도 먹고 좋네. 뒤이어 처제가 들어와 두리번거리죠. 언니, 나 이런 데 처음 와봐. 마지막에 그 사람이 들어와 조용히 앉아요. 젓가락 끝을 맞추더니 한숨 섞인 톤으로 말을 꺼내요. 그땐 내가 너무 급했어. 당신이 그렇게 무너질 줄 몰랐고 정우에겐 늘 아빠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 젓가락을 내려놨어요. 다시 여기까지 오는데 5년 걸렸어. 그동안 정우 얼굴 한 번도 못 봤지. 지금 가족 얘기하려고 온 거야? 장모가 바로 끼어들죠. 어쨌든 아이도 있고 서로 잘 지내보는 게 좋지 않나? 우리도 참 어려웠네. 이젠 좀 편하게 살자고. 그 말 편하게. 누구의 편안함인지 너무 뻔했어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어요. 정우 앞으로 교육비 신탁 증서야. 초중고 등록금 걱정 안 하게 해놨어. 눈빛이 흔들리더라고요. 거기까지가 아니라는 걸 알게 해줘야 했어요. 조건 하나. 내 인생과 정우의 인생 다시는 관여하지 마. 숟가락 부딪히던 소리, 김 올라가던 냄비 소리까지 싹 죽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한테 아이 볼 자격도 없다는 거야? 자격은 누군가를 지킬 때 생기는 거야. 내가 무너질 때 넌 아무것도 지키지 않았지. 물컵이 살짝 탕 부딪히고 장모 얼굴이 처음으로 일그러졌어요. 그래도 정우 엄만데. 정우가 원하면 내가 연락해. 오늘은 여기까지. 나오는데 식당 입구 풍경이 이상하게 선명했어요. 빨간 고무대야, 문지방에 마모된 결, 화분의 흙냄새. 마치 장면을 기억 속에 확실히 박아두려는 카메라처럼 제 눈이 모든 걸 찍어두더라고요. 그날 밤 메시지 하나가 와요. 너무 차갑게 잘라내서 가슴이 아파. 저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내가 차가운 게 아니라 내가 늦은 거야. 여름 끝자락이었어요. 국지성 소나기가 한바탕 퍼부은 뒤였죠. 사무실 유리문에 물방울이 미끄러지던 그때 동네 구멍가게 할머니가 허리를 곧게 못 편 채 들어오셨어요. 손에 낡은 봉투 하나. 이거 내 도어 매트 아래 있더라. 누가 슬쩍 놓고 가길래 혹시나 해서 챙겨왔지. 늦게 가져와 미안하다. 봉투 테이프가 반쯤 찢겨 있고 잉크가 마른 자국이 얼룩처럼 번져 있었어요. 뜯어보니 편지 여러 장이 포개져 있더라고요. 첫 장 맨 위, 또박또박한 글씨. 아빠, 나 정우야. 손끝이 저릿했어요. 날짜가 4년 전 겨울로 찍혀 있었죠.
아빠, 엄마가 아빠한텐 연락하지 말래. 근데 난 아빠 보고 싶어. 학교에서 아빠 이야기하면 엄마 얼굴이 굳어. 나 잘못한 거야? 아빠, 나 알바해서 생일 선물 사줄래. 뒤에는 초록 펜으로 큼직한 X 표시가 그어져 있었어요. 뒷면엔 한 글자. 반송. 할머니가 쭈뼛쭈뼛 물으시더라고요. 혹시 중요한 거였니? 숨이 막혀서 말이 안 나왔어요. 고개만 깊이 숙여 인사했죠.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밤 휴대폰을 들고도 한참을 망설였어요. 아니, 망설인 게 아니라요. 제 손가락이 제 말보다 더 빨랐어요. 정우야, 아빠야. 언제든 밥 먹자. 전송 버튼을 누르고도 한동안 화면 불빛이 눈앞에서 떠나지 않더라고요. 누가 막았는지는 사실 중요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아이가 나를 향해 계속 오고 있었다는 거. 그리고 저는 드디어 문을 활짝 열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거. 그게 다였어요. 점심시간이 한참 지난 국밥집이었어요. 숟가락통이 반쯤 비고 달력이 삐뚤게 걸려 있고 수증기가 창문에 젖은 손바닥처럼 번져 있었죠. 먼저 들어온 건 그 아이였어요. 앞치마 끈을 어색하게 매고 자꾸 손을 무릎에 문지르더라고요. 아, 아빠. 나 알바비 모아서 생일 선물 사드리려고. 아빠가 선물 받는다면 내 목소리면 충분해. 어깨가 살짝 움츠러들며 웃더라고요. 김이 코끝을 간지렸죠. 숟가락과 젓가락이 사각사각 부딪히는 소리가 우리 대화의 절반이었어요. 그러다 아이가 먼저 입을 뗐죠. 엄마가 아빠 얘길 많이 안 했어. 그럴 수도 있지. 근데 난 알아. 아빠가 나한테 나쁜 사람 아니란 거. 그 말에 목 안쪽이 뜨끈해지는 걸 어떻게 숨겨요. 물을 벌컥 마시고 겨우 말을 이었죠. 사람은 가끔 자신을 지키느라 누군가를 놓치기도 해. 그런데 놓치지 말아야 할 게 뭔지는 조금씩 배우면 돼. 아이가 조심스럽게 봉투 하나를 꺼내요. 사실 아빠 방송 나왔을 때 스크랩했어. 봉투 안에는 기사 출력물과 캡처가 빼곡했어요. 빨간 펜으로 밑줄이 쫙쫙. 정우의 아빠 박진수. 웃음이 먼저 나왔고요. 웃음 끝에 눈물이 살짝 붙었어요. 창문 김이 문장처럼 얇게 흘렀죠. 아빠. 흥. 나도 아빠처럼 살고 싶어. 넘어져도 다시. 그래. 넘어져도 다시. 그날 우리는 처음으로 함께 셀카를 찍었어요. 무표정과 반웃음이 중간쯤에서 만난 사진. 주인 아주머니가 그걸 보고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아버지하고 아들 맞구먼. 눈이 닮았어. 속으로 대답했죠. 닮은 건 눈만이 아니에요. 다시라는 단어도 닮았어요. 며칠 뒤였어요. 사무실 로비에서 낯익은 실루엣이 망설이다가 들어오더라고요. 얼굴이 야위었고 손에는 서류 봉투. 한 번만 들어줘. 아니요. 그럼 이건 봐줘. 정우 엄마가 보증을 서줬어. 이혼 전부터. 집안 사정 때문에 그게 지금 터졌어. 봉투를 열었죠. 이름을 보는 순간, 아, 이거였구나. 사촌 이름, 쇼핑몰 대출, 연쇄부도, 보증각서, 추심내역. 도장이 너무 또렷해서 눈이 아팠어요. 그래서 다시 내 옆에 서려 했던 거야? 내 이름으로 숨 쉬려고? 미안하다. 그땐 내가 우리 편일 거라 믿었다. 그 말이요. 이해와 분노를 동시에 끌어왔어요. 이해는 사람을 너그럽게 만들지만 용서는 사람을 해이하게 만들 수도 있거든요. 서류를 덮으면서 아주 천천히 말했어요. 정우는 내 아들이야. 그 아이의 시간은 빚의 방패가 아니야. 안다. 그럼 여기서 끝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또렷했어요. 로비의 공기마저 명료해지는 느낌. 누군가가 묻더라고요. 괜찮으세요?
괜찮아. 우린 우리가 해야 할 일 하면 돼. 뭔데요? 정우가 굶지 않게. 우리가 굶지 않게. 그리고 누군가가 희망을 꺼낼 수 있게. 그날 밤 서류 봉투를 서랍 맨 뒤에 밀어 넣으며 생각했어요. 원하는 마음의 공간을 끝도 없이 잡아먹는다. 그렇지만 경계 없는 용서는 집의 기둥을 썩힌다. 나는 원한을 놓고 경계를 세우기로 했어요. 그게 제 방식의 살아남기였거든요. 저녁 종이 울리면 작업장 공기가 한결 부드러워져요. 테이프 뜯기는 소리, 스캐너 삑, 웃음소리. 새로 들어온 친구가 박스를 접다 말고 물어요. 사장님, 여기선 왜 다 이름을 불러요? 사람은 이름으로 불릴 때 힘이 나지. 제 이름 뭐였죠? 수민이. 맞아요. 하고 웃는데 그 웃음이 회사 공기를 환하게 만들더라고요. 한숨 돌리고 화이트보드를 세웠어요. 큼지막하게 제목을 썼죠. 이번 달 작은 친절 공모전 가장 작은 친절을 적어주세요. 한 명 한 명 적어 내려갑니다. 퇴근길에 택배기사님께 따뜻한 캔커피. 오늘 신입 이름 3번 불러줌. 5배송 고객께 먼저 사과, 다음날 손편지. 마지막 칸에 누군가가 적어요. 오늘 괜찮냐고 먼저 물었다. 그 문장을 한참 봤어요. 별거 아닌 4글자 괜찮냐고. 그런데 그게 사람을 집으로 데려오더라고요. 그래, 괜찮다. 혼잣말처럼 흘렸지만 모두에게 들리라고 조금 크게 말했어요. 괜찮지 않은 날에도 사람이 사람에게 손잡이가 되어주면 결국 괜찮아진다고. 그 믿음이 우리 회사를 붙잡고 있었어요. 사실 저를 붙잡고 있었고요. 밤이 깊어 창고 불을 하나씩 끌 때 제 그림자가 바닥을 길게 지나가요. 그 그림자에게 매번 말해요. 오늘도 버텼다. 내일도 다시. 마이크 앞이든 친구 앞이든 누구 앞이든요. 저는 요즘 이렇게 말해요. 가족이 뭐냐고요? 가장 어두운 시간에 옆에 남아있던 사람이에요. 성공의 빛 앞에서 모여드는 그림자가 아니고 실패의 골짜기에서 손전등을 켜주는 사람이에요. 그 어둠을 끝까지 함께 버틴 사람들이 비로소 우리가 되더라고요. 처음 전화 왔던 밤 기억나죠? 정우 아빠 나야. 그 한마디가 제 한 시절을 무너뜨렸고 또 다른 시절을 열었어요. 신기하죠? 문을 닫은 줄 알았는데 다른 문이 열리더라고요. 근데 그 문요, 누가 열어줬냐면요, 결국 저였어요. 내가 나를 일으켜 세워서 내 아들을 향해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옆에서 작은 손전등을 켜준 사람들이 있었어요. 새벽을 같이 굴린 동료들, 커피 트럭 소년이었던 지금의 동업자, 이름을 불러주던 직원들. 그 덕분에 길을 잃지 않았어요.